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DX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전환.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바로 AX, 인공지능 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개발자로서 길을 걷기 시작한 주니어분들이라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DX가 그냥 오프라인 가게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라면 AX는 그 온라인 가게에 진짜 똑똑한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이 직원은 손님 취향을 파악해서 물건도 추천해주고 재고가 떨어지면 알아서 주문까지 넣죠.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내용은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DX와 AX가 어떻게 다른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엔 우리 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감을 잡고 마지막엔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답까지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DX에서 AX로의 진화. 이게 그냥 기존 서비스에 AI 기능 하나 추가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예 건물의 설계 자체를 AI라는 뇌를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과 같아요. 그 본질적인 차이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DX의 목표는 이거였죠. 사람이 하던 일을 디지털로 옮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그런데 AX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효율을 넘어서 이제는 의사결정 자체를 기계가, AI가 더 똑똑하게 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사람과 데이터의 역할 변화예요. DX 시대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기록하고 나중에 리포트로 보기 위해 썼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시스템을 조작하는 주체였죠. 근데 AX 시대로 오면 데이터는 AI를 가르치는 연료가 되고요. 사람은 AI와 협업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 특히 팀의 구성원들이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매일 아침 회의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개발팀에 새로운 역할들이 대거 추가돼요.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들이요. 이제 주니어 개발자로서 여러분은 ML 엔지니어가 만든 모델을 API로 어떻게 잘 붙일지 고민해야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야 모델 성능이 더 좋아질까요?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팀 전체가 데이터라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발자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을 이야기, 바로 우리의 연장이죠. 기술 스택과 도구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데브옵스, 다들 잘 아시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내가 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데브옵스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MLOps는 이 DevOps 철학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루는 대상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바로 데이터와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드는 한번 배포하면 버그가 없는 한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모델은 달라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똑똑해져야 하고 계속해서 변해야만 합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CI/CD에 CT, 즉 지속적인 학습, Continuous Training이 붙는다는 겁니다. DevOps가 서버 죽었나? 에러율은 괜찮나? 이런 걸 봤다면 MLOps는 완전히 다른 걸 봐요. 우리 모델 예측 정확도가 왜 떨어졌지? 요즘 들어오는 데이터 패턴이 옛날이랑 다른데? 이런 데이터 드리프트를 감시하는 거죠. 당연히 쓰는 툴도 달라집니다. 젠킨스의 도커가 아니라 MLflow나 세이지메이커처럼 모델 실험과 버전 관리 이런 데 특화된 도구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사례 4가지를 통해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모두가 생성형 AI를 쓰고 싶어 하지만 회사 기밀 데이터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걱정이잖아요. 삼성은 이 문제를 사내 구축형 AI, 즉 온프레미스 AI로 아주 똑똑하게 풀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도 하고 문서 요약도 하면서 자기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LGU 플러스입니다. 해외 로밍 서비스. 이거 고객 문의가 엄청 복잡하고 다양해서 상담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업무 중 하나거든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LLM 기반의 AI 챗봇에게 맡겨서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객 한 명당 응대 시간이 무려 60%나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아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담원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고객들의 짜증을 없애고 만족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죠. 현대모비스는 회사 내부의 지식 자산을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기술 문서들, 이건 회사의 보물이지만 동시에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걸 생성형 AI 검색으로 해결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극적입니다. 예전에는 숙련된 엔지니어도 몇 시간씩 뒤져야 찾을 수 있었던 정보를 이제는 단 3초 만에 AI가 핵심만 딱 요약해서 관련 문서랑 같이 보여줍니다. 생산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 하나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거대 AI 모델, 이른바 주권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AI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야,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그럼 나는 대체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액션 플랜입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랑 좀 더 친해지세요. 그냥 API 호출해서 데이터 받아 쓰는 수준을 넘어서 아, 이런 데이터가 진짜 좋은 AI를 만드는구나 하는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둘째, MLOps 툴을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ML플로어 같은 오픈소스 툴들 있잖아요. 그냥 내 컴퓨터에 한번 설치해서 작은 모델이라도 돌려보면서 아, 실험 관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검색 버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AI를 써서 사용자가 원하는 걸 어떻게 더 빨리 찾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 손에 AX 시대로 가는 지도를 쥐어드린 것과 같아요. 이제 이 지도를 들고 직접 길을 떠나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의 개발은 더 이상 나 혼자 키보드 두들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분석력이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이 될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품을 만들어 나갈 AI 동료와 협업할 준비가 되셨나요?